올여름은 지난해보다 더 덥다고 하죠. 그만큼 전력 소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에 잇따른 가동 중단으로 올해 전력 수급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청정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이 무엇이고 미래 에너지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핵 분열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인데요. 핵융합은 반대 개념인 것 같은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핵융합은 한마디로 지상에서 태양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인데요. 1억 도가 넘는 고온에서 기체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두 개의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가 결합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이를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분열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인위적인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고효율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 바로 핵융합의 목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이제 그 땅 위에 탱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건데요. 사실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핵융합이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미래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할지는 좀 의문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네,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가 있지만 기존의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나왔지만 사고와 처치 곤란한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다가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등 환경 부담도 없어 청정에너지로 불립니다. 핵융합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현재 핵융합의 연구와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늘을 날고 손바닥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는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의 모든 에너지는 가슴에 박혀있는 둥근 아크 원자로에서 나옵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내지만 사람에게는 해를 주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원. 아크 원자로의 모델은 바로 소형 핵융합로입니다. 핵융합은 영화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융합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할 때 원자핵인 양성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태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인데 1억 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기체가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지구상에서 인위적으로 플라즈마 상태의 에너지를 뽑아내는 장치, 바로 핵융합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융합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양의 원료로 현존하는 어떤 에너지원보다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핵융합은 수소연료 1g만 있으면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원자력 발전소보다 최고 6배나 효율이 높습니다. 원자력과는 달리 안전면에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방사능이 원자력의 0.04%에 불과하고 연료 공급을 차단하면 작동이 바로 중단돼 사고 위험도 없습니다. 미래의 그 에너지원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깨끗하고 그리고 또 무한정한 또 대용량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의 이러한 가치에 일찌감치 눈을 뜬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1961년부터 핵융합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핵융합 연구에 더욱 큰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며 핵융합로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후현 타지미시에 위치한 일본 핵융합과학연구소. 일본이 자랑하는 핵융합로인 대형 헬리컬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핵융합연구소의 핵심적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헬리컬 장치입니다. 제가 직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선형으로 보이는 것이 이 장치의 핵심인 초전도 코일입니다. 이 코일을 따라 자기장이 형성되면 초고온 상태의 플라즈마가 나선형을 따라 일정하게 흐르면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ヘリカル型のですね、コイルを使って、ヘリカル型のコイルをちょうど20
DNA のですね、二重らせんのような格好で、ドーナツ状に巻くという格好で、プラズマを作る、装置ですね。大型ヘリカル装置はずっと、1年でもですね、プラズマをつけようと思えばつけられるということで。 나선형으로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헬리컬 방식은 1950년대 일본이 처음 제안한 독자적 기술입니다. 아직 상용화는 어렵지만 완성된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핵융합로를 운전하고 플라즈마를 분석하는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형 헬리컬 장치를 움직이는 제어 시스템은 세계 최대 규모로 100명 이상의 연구원이 15년 동안 운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대형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입체 시뮬레이션으로 플라즈마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정확한 실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この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ーを使って複雑な核融合プラズマをシミュレーションすることで核融合プラズマの非常に複雑な振る舞いを理解するということがまず一つ挙げられます。 이처럼 일본은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핵융합을 연구해온 덕분에 이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핵융합 기술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등 세계 7개국이 참가한 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 사업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도쿄에서 비행기로 1시간 떨어진 아오모리현. 이곳에 전 세계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건설에 최종 후보지에 올랐던 로카쇼무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최종 투표에서 프랑스의 이터 유치권을 양보하는 대신 유럽연합과 협상을 했습니다. 이터에 사용할 기술을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EU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시설 투자를 받아낸 겁니다. 이로써 일본은 재료조사 설비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설비와 대규모의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BA 活動、幅広いアプローチ活動は日本とヨーロッパの共同で、核融合開発を行うというものでして、ITER のサイトがヨーロッパに移ったときにその代わりとして日本とヨーロッパで行うことになったものです。 초기에 핵융합 강국으로 꼽히던 러시아나 미국은 대형 핵융합로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사실상 일본에 초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기초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격차를 조금씩 줄이면서 국제 핵융합로 사업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가 뒤늦게 핵융합 연구에 뛰어들면서 이제 세계 핵융합 연구는 새로운 판도를 맞게 됐습니다. 화석연료가 고갈돼가고 원자력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 시대. 미래 청정 에너지, 핵융합을 둘러싼 전 세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핵융합. 말로만 들어왔었는데 미래 에너지로서의 가치는 좀 충분해 보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핵융합의 이런 가능성을 주목하고 일찌감치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취재 내용을 보니까 일본이 핵융합 분야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본은 이미 1980년대에 첫 번째 핵융합로를 완성했습니다. 선발주자인 만큼 그동안의 기술적 노하우와 성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회의에서도 상당한 위치와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이 이렇게 좀 앞서 나가고 있다니까 좀 부러운 느낌도 드는데요. 핵융합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핵융합 연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어김없이 맞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신 일본 핵융합과학연구소의 외경을 보면 마치 조선시대 일본군의 투고와 같은 모양인데요. 이를 본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외적을 무찔렀던 거북선을 본따서 우리의 핵융합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면서 한일 간의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재밌네요, 얘기가. 일본과 우리나라는 영원히 맞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 수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핵융합로를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핵융합 연구장치인 K-스타인데요.
지난 2008년 첫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핵융합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이 K스타가 기술적으로는 일본과 좀 다른 개념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본의 핵융합로와 우리의 K스타는 기본적으로 핵융합을 제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서로가 장단점이 있는데요. 정답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핵융합 연구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K스타를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는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높이와 지름 9m, 무게 1000톤. 웅장한 모습으로 위용을 뽐내고 있는 한국형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입니다. 설계부터 개발, 제작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한국 핵융합 연구의 핵심이자 자랑입니다. K스타는 상용화에 가장 유리한 토카막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도넛 모양의 초전도 자석을 따라 자기장이 발생하면 플라즈마를 그 안에 가둬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K스타 건설을 시작해서 지난 2008년 첫 가동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나 스위스, 인도 등 다른 나라의 핵융합로가 첫 번째 운전에 모두 실패한 데 비해 K스타는 사고 없이 단번에 첫 가동을 마친 세계 유일의 핵융합로입니다. 징크스로 여겨지는 초기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국은 핵융합 연구 분야에 새로운 주도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K스타는 장치의 건설뿐만 아니라 장치의 운전 그리고 K스타를 활용한 플라즈마 실험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융합 4대 강국으로 불리던 일본과 미국, 유럽,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난 2003년부터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K스타와 같은 토카막 방식을 채택한 이터는 우리의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K스타의 건설을 맡았던 기술자를 이터 최고 기술자로 영입하고 초전도 자석과 진공 용기 등 핵심 분야를 모두 담당하면서 한국은 이터 건설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핵융합 연구 분야의 주도국에 오른 겁니다. Korea has responsibility for vacuum vessel, for example, and this is going very well and keeping schedule. I hope to thank Korea's large contribution as a leading country. 높아진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를 진단하는 입체 영상 기술을 개발해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2대의 카메라로 플라즈마의 전자파를 촬영해 3차원 영상을 얻어내는 겁니다. 플라즈마의 분포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3차원 예측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는 플라즈마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이러한 진단 장치는 핵융합로 완성을 위한 열쇠가 됩니다. 이 장치는 1차원적인 그런 측정을 확장을 해서 2차원 또는 준 3차원 측정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론 또는 이제 전산모사 결과랑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1억 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플라즈마를 가열하고 유지하는 부분도 핵융합 장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만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열 장치 부분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카막 형식의 핵융합로를 운전하지 않는 일본은 K스타의 가열 장치를 대여해주고 그 실험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우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융합 연구 분야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K스타를 중심으로 한 기술력을 내세워 빠르게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핵융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 예산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연간 5천억 원 이상을 핵융합 연구에 투자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뛰어난 기술로 K스타를 완성했지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핵융합로를 완성했지만 그 당시의 기술을 전수해줄 인력이 없어 노하우를 쌓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핵융합 연구 분야의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양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러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 핵융합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핵융합만의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미 K-스타를 통해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개발된 기술을 다른 분야에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른바 스핀오프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조달 품목에서 얻는 기술뿐만이 아니고 비조달 품목 내에서도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터가 지어질 때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운영할 때에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 핵융합로 개발 예정 시기는 2040년. 이제 3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주권을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함께 미래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핵융합 연구 분야에서 이렇게 그 세계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본 것처럼 국제 핵융합 실험로인 이터가 완성이 되면 참여국들이 좀 모두 핵융합 발전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앞서 이터의 목적이 바로 핵융합로의 상용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터는 핵융합로 건설의 모든 기준이 됩니다. 이터가 제시한 표준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좀 더 발전된 핵융합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뒷받침해주는 셈인데요. 이를 통해 핵융합로가 상용화되고 실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기술력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터에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성공적인 K-스타 운영 경험을 얻어가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터에서 완성된 연구 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고 또 표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물론 뭐 남은 과제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 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그 밖에 뭐 다른 문제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은 바로 대중의 인식입니다. 흔히 핵융합이라고 하면 핵폭탄, 핵무기와 같은 핵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특히 원자력과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까지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핵융합 연구 분야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방사능의 위험이 없습니까?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핵융합은 방사능과는 거리가 먼 청정 에너지입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는 것이 핵융합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합니다. 네, 대중의 인식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사실 핵융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원자력을 먼저 떠올린 것이 이제 사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는 핵융합의 마스코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플라즈마 보이라는 이름의 분홍색 캐릭터인데요. 귀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핵융합을 설명해주는 모습이 딱딱하고 차가운 핵융합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지역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연구소로 초대해서 이러한 캐릭터를 활용한 정기적인 홍보를 하는데요.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만큼이나 대중에게 핵융합을 알리고 핵융합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화석 연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대체 에너지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서 정말 노력 중인데요. 그 핵심에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이 있습니다. 204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세계 핵융합 연구. 미래 에너지 주권을 향한 협력과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차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핵융합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투자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주요 과학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박사원의 YN하우. 이번 주도 유익한 소식들로 가득 채웠는데요. 다음 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